안녕하세요, 수방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사카 바잉 트립 갔다 온 얘기, 그래서 이제 오사카 빈티지샵 추천 이런 거 컨텐츠를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다른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어가지고 핸드폰 떨어지고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운전을 조심조심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사카를 한 4-5번 정도 갔고요. 첫 번째 갔을 때가 뭐 한 2018년도 19년도 이럴 때 갔었고, 그때는 진짜 뭐 친구 따라가가지고 뭐 그냥 가자는 대로 그냥 막 다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치만 그 다음부터는 왜 오사카를 왜 갔지? 아무튼 뭐 한 4번, 3번 갔는데 4-5번? 아무튼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바에 주로 가고요. 공항에서 그 지하철 타고도 남바에 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계속 지하철만 타고 다니다가 비용이 뭐 한 5,0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5,000원, 10,000원 정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차값은 제가 최근에 기차를 타가지고 기차값만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한 일반석이 한 12,000원, 13,000원, 12,000원 막 있고, 아닌가? 뭐 하여튼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요. 근데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좌석도 넓고, 그리고 이제 종점이라서 언제 내려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고, 기차 타고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약간 우주선 모양처럼 생긴 거 있어요. 창문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거 타고 이제 내리면 그 바로 옆에 남바파크인가? 뭐 이렇게 엄청난 쇼핑몰이 있어요. 일단 거기를 둘러봅니다. 내리자마자. 그럼 거기에 뭐 유나이티드 에어로즈도 있고, 뭐 빔즈도 있고, B샵인가 B플러스 샵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먹거리도 있고 이제 편집샵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브랜드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 바퀴 쭉 돌면서 뭐 쇼핑은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고, 디스플레이 보고, 공간 구성 보고, MD 보고 이렇게 공부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 4층인가 5층인가 비버라는 편집샵이, 아웃도어 편집샵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쬐끄만한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5, 6층에 뭐 먹거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먹진 않았는데 약간 거기에 디저트 쪽으로 좀 맛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웨이팅 있는 집도 있고, 그리고 텍스프리는 7층에 올라가면 따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저는 왜 이 터널 형식으로 된 쇼핑 스트리트 있잖아요. 거기를 뭐 남바시티라고 그러나, 도톤보리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거기에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 샵들을 뒤집니다. 일단 북오프라는 곳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북오프가 뭐냐면은 이제 하우스오프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하우스오프가 뭐예요? 이제 집을 비울 때 너네 짐 정리해줄게, 다 가져와, 뭐 이런 뜻이에요. 북오프, 야 너네 책장 비울 때 책 다 가져와. 아니면 뭐 그 다음에 하비오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럼 야 너네 기타 이제 팔고 싶지, 기타 갖고 와. 야 너네 게임기 정리하고 싶지, 게임기 갖고 와. 약간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고를 거래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옷들도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원래는 하우스오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옷 카테고리인데, 거기 남바에 있는 하우스오프처럼 큰 데는 없고, 오사카 그 간세공항에서 남바로 오는 그 중간보다 조금 공항 쪽에 가까운 쪽에 하우스오프가 큰 게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저희는 거길 갔었고요.
아무튼 그 가자마자 이제 북오프가 있어요. 2층인가 몇 층에 올라가면 이제 중고 거래하는, 중고 옷 같은 거 파는 데가 쫙 있는데 일단 거기를 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셔서 북오프를 일단 검색해 보세요. 네. 북오프를 일단 검색해 보시고 개 중에 이제 옷이나 이런 거를 취급하는 점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세컨 스트릿을 가는데요. E 쓰고 ND 쓰는 거예요. 영어로 세컨드 스펠링 다 쓰는 게 아니라 세컨 스트릿을 가는데 아마 거기 남바 신사임바시 그쪽에만 세컨 스트릿이 최소 한 3-4개 정도 있어요. 근데 뭐 조금 각 샵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디는 뭐 스트릿 아니면 하이엔드 명품 이런 거 위주, 어디는 진짜 아메리칸 빈티지 위주, 어디는 그냥 세컨핸드 위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보죠. 네, 다 들어가 보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거 세컨 스트릿을 검색해 보면 이 점은 뭐가 많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구글맵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구글맵 들어가서 치면 왜 상품 사진들도 좀 나오고 분위기 대충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세컨 스트릿만 보셔도 중고 빈티지 사는 거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 반경 2km 내 안에서 갈 수 있는 세컨 스트릿이 최소 10개 이상이에요. 10개, 2km는 좀 오바고. 아무튼 저희는 택시 타고 한 15분 정도 움직이는 곳까지 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대부분 8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2시까지 놀던 사람들이니까 시간이 6시간이 남잖아. 일 안 되거든. 그리고 저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세컨 스트릿을 구글맵 같은 데 쳐보면은 마감 시간이 좀 다 달라요. 대부분 8시긴 하지만 9시도 있고 10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시 하는 곳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쇼핑을 마저 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 여기저기서 뭐 오사카 빈티지샵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빈티지샵을 찾아서 가진 않아요. 거기서 뭐 새로움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큐레이팅 된 제품들이니까 수박이 웬만해서 이제 매입가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서 굳이 거기 가서 뻔한 것들 또 보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죠 잘. 그래서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을 이제 골라서 오는데, 저는 이제 일단 내리면 추천하는 게 구글맵을 켜고 그 다음에 빈티지 그 딱 7글자 딱 치면은 점들이 따다다닥 찍혀요. 그러면 거기서 사진 한 번씩 눌러보고 별점 보고 가보면 되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를 우선순위로 두지 말고 우선순위로 두는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맛집에 가겠다, 아니면 무슨 전시를 보겠다, 무슨 건축물을 보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걸 해. 그리고 이제 가치관 일행 중에서 이런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 옷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가기 싫은 빈티지샵 데려가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합의하에 먼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빈티지샵 이런 거를 구글맵에 쳐서 근처에 있는 데를 한번 다녀보세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그냥 찍고 가도 평타 이상은 합니다. 그게 더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빡세게 하는 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름은 좀 못 외웠거든요. 거기 제가 그 댓글에다가 링크 남길게요. 거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대여섯 평 정도 됐는데 정말 큐레이팅 잘 돼 있고 빡센 걸로만 되어 있고, 가격도 뭐 합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매그놀리아 정도, 매그놀리아 미스 정도, 라따보다는 좀 싸다 요 정도. 레어템들도 있고, 아주 매장도 예쁘게 잘 돼 있고 구경하러 가기 딱 좋죠. 그리고 지금 먼저 일단 샵들을 좀 추천하자면 야마라는 곳이 있었어요. 야마, 이것도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구글맵 링크. 거기 소품 위주 샵이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나사를 패러디한 거예요, 야마. 그래서 재밌었고요. 크진 않지만 거기 근처에, 야마 근처에 세컨 스트릿이 무슨 쇼핑몰 2층에 있었는데 여기가 10시까지 했습니다. 여기도 규모가 꽤 컸어요. 여기 제가 봤을 때 남바시티보다 좀 떨어져 있어서, 도톤보리 이렇게 그 핵심 관광지랑 떨어져 있어서 관광객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좀 남아 있었고, 그렇습니다. 야마 소품 보러 가시면 거기 좀 추천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그 아콘이죠. 아콘은 한번 꼭 가보세요. 아마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한 샵 중에 하나고, 거기에 아콘이 하는 게 3개가 있어요. 아콘 있고, 그 맞은편 아콘을 등지고 한시 방향으로 보면은 정말 큰 빈티지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달랐어요. 근데 그것도 아콘에서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물건을 소싱해야 보물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냥 보물을 체리픽하듯이 사면은, 그러면 그냥 비싼 값 제값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물건을 많이 사서 보물을 골라내는 그런 소싱 루트도 있을 텐데, 그러면 물건을 골라내고 나머지 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간급들을 처리하는 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옆인가 포스트 아콘이라고 해서 그냥 아콘은 정말 좀 빡세요. 비싸고 오리지널들만 있고, 근데 포스트 아콘은 그거보다 살짝 좀 더 이지한,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딥한, 그래도 딥한 정도의 물건이 큐레이팅 되어 있으니까, 정말 빈티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중급반, 고급반, 초급반 다 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이제 뭐 스트릿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네오 빈티지가 섞여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니쿠 정도, 우니쿠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아콘에는 90년대 폴로 라이프로레는 잘 없는 거죠. 너무 가깝게 찍었네. 저를 안 봐도 되실 것 같은데 이 정도 괜찮으십니까? 소리 때문에 모르겠다. 여기 좋네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 세컨 스트릿이 있고, 카인도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킨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KINDAL. 여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이제 컨템포러리한 것들, 좀 현행에서 인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세컨핸드죠. 현행의 세컨핸드 위주인 것 같고요. 뭐 일본 브랜드들이 주로 있습니다. 정말 낡고 터진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도 요번에 비즈빈 가방 이제 킨달에서 샀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리고 그 주변이, 제가 거기 세컨 스트릿을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킨달을 갔는데 거기에 약간 작은 공원이 있고 그 주변이 뭐 거의 막 빈티지샵이 한 1000개 정도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농담 아니고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보도 되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다 똑같다. 네, 특히 뭐 그리즐리나 잼이나 아니면 플라밍고나 이런 좀 대형 체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빈프라임 같은 거죠. 빈프라임보다는 조금 더 이게 잘 돼 있는, 그리고 뭐 위고, 그리고 앵커 이런 데들은 유통형 엄청난 물량으로 잡아 돌리는, 걔네들 전 매출이 궁금할 정도로. 근데 너무 방대하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싸지도 않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관광객들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한테 싸게 팔아서 다음을 기약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잘 팔리고, 폴로 셔츠 6만원 7만원 해도 잘 팔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싸리 비싼 걸 사야 돼. 애중간한 것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거 5만원에 살 수 있는데 여기는 4만원이네,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이거 아예 2, 30만원대로 가는 걸 좀 추천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싸지도 않고, 뭐 폴로 셔츠가 한국보다 싸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빈티지 투어 가고 싶으면 그런 체인점들 다 쑤셔봐야죠. 플라밍고, 잼, 뭐 그리즐리. 그냥 딱 봤을 때 막 겁나 커 보이는 데들은 그 매장이 그게 하나가 아니고 다 여러 개예요. 들어가서 한번 보는데 뭐 꼼꼼히 보면은 뭐 3-4시간도 부족하죠. 가격 보고 놀라실 겁니다. 진짜로. 그냥 90년대 챔피언 리버스 이버 하나 딱 하면 보통 집으면 15만원이니까. 그런 게 막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아무튼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일단 우선순위 동선에서 그냥 편하게 빈티지샵 구글맵에서 검색해 보시고 아무데나 가봐라. 이게 또 그냥 우연치 않게 갔는데 멋있는 샵이고 너무 근사한 샵에서 보물을 찾았다, 이게 재밌고 좋잖아요. 막 수박 겉핥기해서 여기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역시나 좋은 제품이 있었고, 그러면 좀 희열이 없잖아. 이제 그게 첫 번째 추천이고, 두 번째는 뭐 북오프, 세컨드 스트리트, 킨달, KINDAL, 아니면 뭐 렉태그, RAGTAG. 렉택은 사실 조금 더 비싸요. 킨달이랑 렉태그랑 좀 결이 비슷한데 킨달이 조금 더 싸요.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약간 빈티지 쇼핑몰 같은, 음마상가 같은 곳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한 매장이 한 8개, 10개 정도 모여있고 거의 할렘 같은 곳인데, 거기가 정말 입구가 좁아가지고 거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 아무튼 구석구석 쑤셔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제가 뭐 안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뭐 특별히 찾아서 가잖아요, 유명한데. 그럼 그냥 그러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예요. 유명하고 잘 돼 있고 그러면 보물찾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근데 내가 뭘 싸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싶어 한다, 그럼 그런 데 가면 좋죠. 뭐 아콘 일단 가면은 청바지 뭐 수백만원짜리부터 몇천만원짜리까지 쫙 있으니까 가서 사도 좋고요. 배가 고픕니다. 저는 저희 이제 구미래 하는 그 캐비넷 하우스, 거기 또 다른 사업자 중에 하나가 파크먼트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번에 70년 된 가옥을 4개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크먼트는 그런 공간
도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냥 공간 기획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가 요번에 그 연희동 로우키하고 잭슨 카멜레온 있는 그쪽부터 해가지고 9옥을 4개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걸 꾸며보려고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시작하면서 오픈할 때 수박 등등을 이제 좀 초대하셔서 저희가 거기서 팝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할 때 저희랑 그리고 모벨랩이랑 어디랑 이렇게 오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지금 거기 이제 장소를 한 번 더 보러 갑니다. 저번에 한번 완공되기 전에 한번 봤었긴 했는데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맛집은 잘 몰라요. 근데 맥도날드는 비추합니다.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 정말 맛없더라고요. 모스버거도 좀 비추하고요. 그냥 거기 근처에 쉑쉑버거 있거든요. 그 남바 근처에 쉑쉑버거 드시고 싶으면 쉑쉑 드시고. 그리고 돼지코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돼지코 가져가셔야 되고. 저는 그거 있잖아요. 로밍은 보통 하루에 11,000원짜리 쓰는데 꼭 끝에 없어져요. 하도 핸드폰을 많이 해야 되니까 15,000원짜리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루에 15,000원짜리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1,000원짜리면 길 정도 찾는 걸로는 충분해요. 하루 종일. 저는 뭐 인스타도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금방 끝나긴 하더라고요. 맛집은 추천할 게 잘 없네요. 제가 맛집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대충 다 맛있다. 가서 꼭 스시 뭐 이런 일본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요. 뭐 스파게티도 잘하고요. 걔네들 다 잘해요. 뭐 돈가스 당연히 잘하고. 특히 이제 도쿄에 가면은 그 하라주쿠 쪽에 리사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약간 다 티파니 블루 같은 컬러로 다 되어 있는. 일단 여러분 알죠? 맛집 가면은 영어가 없어요. 거기 영어도 없고 이탈리말하고 일본말밖에 안 써 있는데 와, 그 트러플 무슨 파스타가 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꼭 먹어보세요. 긴자에 그리고 대단한 맛집 라면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웨이팅 하다가 내 앞에서 끝난 거야. 근데 그 가는 길 중간에 약간 과일 가게 근처였는데 그 과일 가게 근처에 정말 허름해보고 앞에 막 자판기 같은 거 서 있고 그런 작은 라멘집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대신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요번에도 진짜 그거 먹으러 그냥 도쿄로 갈까? 이런 생각 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맛집 추천 진짜 안 하는 거 아시죠? 아무 관심 없고. 지금 보세요. 무슨 라면집이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긴자 무인양품 근처였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라면집 리사 파스타. 시키에서 한 입 먹고 바로 그거 하나 더 주문. 라면집에서도 한 입 먹고 하나 더 주문. 똑같은 거. 터널안이 좋네요. 조명도 너무 좋고. 일단 또 오사카 갔을 때 텍스 프리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슈프림 이런데 텍스 프리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렌지 스트릿 쪽에 가면은 스트릿 브랜드들이 막 모여 있어요. 노아도 있고 뭐 카라트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있어 루이스 레더도 있고
20세기 소년들도 있고 그쪽도 한번 좋아하시면 가볼만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스투시나 뭐 캐피탈 이런 매장도 있다는데 이제 가본 적은 없고, 네, 관심 있으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즈빔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한데 맨날 이제 물건 사느라 바빠서, 저는 보통 이제 가면은 이제 2박 2일이 있는데 제 거 쇼핑은 뭐 거의 할 게 없죠. 저는 그냥 팔다가 남은 거 입어도 되고. 근데 요번에 그 크로마츠 레더 크로스백 어저께 팔렸는데 그거는 내가 들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자꾸 그 다음으로 넥스트로 넘어갈 때 크로마츠가 빠지지 않는지 알겠더라고요. 매력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매력은 사실 매력 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비쌈입니다. 비쌈, 섹시는. 여러분 만약에 요즘 빈티지, 락티, 밴드티 엄청 유행이고 하이브 붙었는데 그거 비싼 거 막 200만원도 하고 300만원도 하고 보통 30만원은 우습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그게 만약에 2만원이라고 생각해봐요. 하이브 생길까요? 팔로워들이 생길까? 절대 안 생겨요. 아무도 안 입어. 똑같은 이치예요. 크로마츠 지갑 하나에 150만원 200만원 하거든요. 15만원 20만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의 하임이 안 붙고 지드래곤이 사서 입고 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것 자체가 섹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클로는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섹시할 수가 없는 거죠. 섹시할 필요도 없지만 무인양품도 섹시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섹시하다는 브랜드들 웬만하면 다 비쌉니다. 뭐 섹시가 어떤 필요 충분 정도는 아니지만, 네. 자, 샵을 또 뭘 추천할까? 야마 추천했고, 뭐 세컨 스트리트, 뭐 킨달, 부고프, 렉태그 이런 거 했고. 근데 렉태그 좀 비쌉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간에 명품들 뭐 겁나 많아요. 신사의바시 그 쇼핑몰 안에 뭐 진짜 여러분 에레빈 토트백보다, 에레빈 보티엔 토트보다, 세이코보다 롤렉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런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호황기 시절과 그 불황기가 만나서 생긴 현상인 거죠. 호황기 때 막 사고 불황기 때 막 갖다 팔고. 네, 그런 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걔네들은 사용감에 따라서 그레이딩을 이렇게 되게 예민하게 해놓거든요. 근데 저처럼 낡은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건질만 하죠. 나도 케어, 이거 줘, 난 더 좋아. 근데 싸? 땡큐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샵들 중에서 가격이 비슷비슷하지 않다. 차이가 있다. 근데 여러분 명품은 차이가 10%만 나도 수십만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덥석덥석 사지 마시고, 그 주변에 그 금방 1km 안에 비슷한 샵이 몇 개는 있어요. 최소 다 둘러보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박 초창기 때만 해도 이제 극단적으로 싸게 다녔어요. 비행기 티켓 싸게 구하려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하는 거는 나한테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도쿄에 가가지고 그 밤 비행기 타고 가서 11시 도착해서
첫 차까지 노숙도 하고. 그 공항이 어디였더라? 네. 뭐 아무튼 뭐 4층 5층 올라가면 누워 잘만한 데 있거든요. 노숙도 하고. 그리고 뭐 몇천 원이라도 아끼려고 뭐 빠른 거 안 타고 뭐 천천히 가는 거 타고 가고, 고속버스 같은 거. 숙소도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11명씩 같이 자는 뭐 도미토리 같은 데서 자본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하게 자서 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져 가지고 이제 조금 몇만 원 더 주더라도 좀 편안하게 가는 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가고 편하게 자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보통은 돌아올 때 짐이 무거워지니까 추가 차지를 해요. 근데 그게 보통 15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추가 차지하는 게. 이럴 바에는 그냥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비즈니스로 끊어서 돌아오는 게 낫겠다. 아니면 그냥 끊고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짐 붙이는 게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시아나가 20km, 그러니까 2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40km면 추가 차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추가 차지할 거에서 한 5만원 정도만 더 쓰면 아주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고, 그러면 여독이 정말 적어요. 다음번에 갈 때는 그렇게 하려고요. 아마 8월 달에 한 번 더 가야 될 텐데 그럴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떠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서 보면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 수박은 아마추어입니다, 진짜로. 물론 거기 그런 좀 덜 완벽해서 오는 매력도 있지만 분명히 더 가야 됩니다. 분명히 더 가야 돼요. 또 뭐 말씀드릴 게 없을까? 짐 싸는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여러분, 바인 가는 게 아니라면 큰 거 하나, 기내용 하나, 백팩 하나, 그리고 손에 드는 거 하나, 크로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키로수는 오버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에는 부피가 큰 것들을 다 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15kg면 15kg, 20kg면 20kg를 부피가 큰 거 위주로 담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키로만 재니까. 그 다음에 기내용에는 작고 무거운 걸 담는 거예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쇳덩이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작고 무거운 것들은, 그러니까 작고 무거운 건 다 지구 타고 부피 큰 거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 큰 걸로 이제 팍 하나 뭐 이런 드능드능 해가지고 20kg 맞춰서 보내고, 진짜 쇳덩이 같은 거는 등짐지고 이렇게 캐리어 끌고 안에 타는 게 가장 싸게 짐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좀 눈치 보인 적도 있어요. 캐리어 조그만 거 들고 갔는데 이거 실어 올릴 때 너무 낑낑대니까 원래 거기도 키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 타치 안 해요. 그래서 좀 눈치 보일 때도 있어요. 막
캐리어 하나에 백팩 메고 크로스백 메고 거기에 막 쇼핑백까지 들고 타면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어느 순간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딱 안에 들어갈 때는 캐리어 하나 백 하나 네, 요 정도만 들고 탑니다. 근데 제 경험상 백팩에 크로스백 아무튼 실는 캐리어 하나 백팩에 크로스백 같이 이렇게 세 개를 들고 타도 저지는 안 당해봤어요 한 번도. 근데 여러분 비춥니다. 그냥 2개 정도 대신에 무거운 거 기내용 백팩 큰 것 메고 타면 안 됩니다. 책가방 같은 거 이스트백 정도 크기 메고 타야지 그 등산용 가방 같은 거 메고 타시면 안 됩니다. 아 환전 같은 건 알아서 하시고 네. 저는 가면 카드 주로 쓰고요. 그냥 그래야 이제 매입 자료가 확실히 잡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쇼핑 하십시오.